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2,000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지난 이 8월에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었던 그 움직임이었죠. 1,800선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 10월 29일 날 2,000선 위로 올라서면서 2,064선의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미국의 금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앉으면서 1,900선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오늘 2,000선을 장중이지만 회복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2,000선 회복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소폭이지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16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비차익 위주의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면서 수급이 많이 호전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당을 노린 연말 프로그램 매수에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팔기보다는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주목을 했었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계 자금 이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소진된 그 상황에서 더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도 호전될 가능성을 매수 전환을 예상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매도 어느 정도는 많이 완화될 가능성을 또 점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역시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 이후에 여전히 달러는 강세 움직임, 그리고 유가는 여전히 저유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그래서 긍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급 호전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펼칠 수는 있겠지만 추세 전환을 노릴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1차 관문인 2,000선은 회복을 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 장중에 회복했던 2,000선 종가까지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잘 안착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네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구간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손현정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국제 유가가 미미하지만 이 반등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바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 매도 압박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연말에 당분간 좀 긍정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내다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이 예상대로 우리 증시 오늘장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0.46% 상승한 2001.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장 출반 현재 9시 40분째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2005.3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2,000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0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7억 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의 매수 흐름이 더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79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1,144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철강 금속 쪽 좋습니다. 2.89%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이 1.08% 상승 흐름을 나타냅니다. 종이목재가 1.08% 상승 흐름이고요. 화학이 0.98%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0.85%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쪽은 바로 건설입니다. 하지만 0.3%로 소폭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건설 업종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좀 상승불이 지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대차가 0.65% 오르면서 15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5% 상승한 5만 200원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SK하이닉스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LG화학도 오늘 상승 흐름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장 2.4% 상승하면서 3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그럼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좀 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현재는 3만 2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이평선들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 지점이 좀 다져졌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61선을 현재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좀 하락하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현재 0.15% 떨어진 129만 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0.59% 떨어진 25만 2천 원을, 그리고 기아차가 0.18% 밀린 5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반등이 미미하지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주들, 정유주 쪽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유주들은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도 정제 마진의 강세로 인해서 좀 오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2.6% 오르면서 1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연일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유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정제 마진에 대한 좀 강세가 있으면서 현재 21선과 그리고 121선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오늘장 좀 양봉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SO일도 1.11% 거의 0.99% 상승을 하면서 8만 2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SO일 우선주도 0.53% 상승합니다. 그리고 GS가 0.38%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유가 반등과 더불어서도 또 개인적인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47% 오른 17만 9천 원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포스코가 현재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별 재료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탈, 해외 미국 기업인 미탈과 좀 손을 잡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수혜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면서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현재 좀 강보합권에 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0.05%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현재 0.01% 소폭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고요. 0.05% 상승을 하면서 663.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5일선을 다소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수급으로 보기 전에 분봉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초반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665.8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내 다시 올라오면서 좀 상승 흐름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6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코스닥의 좀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장 외국인이 역시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34억 원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69억 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53억 원의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업종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업종은 현재 상승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데요.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셀트리온이 0.36%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82,6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0.09% 상승한 11만 1,500원 기록합니다.
동서도 0.48% 상승하고요. 31,700원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0.18% 상승한 167,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JNM과 코미팜, 메디톡스는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미팜의 낙폭이 좀 큽니다. 현재 6.76% 떨어진 35,850원을 기록하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0.85% 떨어진 81,700원을, 파라다이스는 0.56% 떨어진 17만 9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의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먼저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는 안철수 테마주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반기문 테마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CCS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도 있었습니다. 이 최대 주주와 관련해서도 최대 주주의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7.4% 급등을 하면서 2,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랴 같은 경우에도 2.29% 오르면서 8,49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창도 15% 강세 흐름입니다. 보성파워텍도 4.96% 오르면서 5,18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알랩, 오늘도 상승 흐름은 이어갑니다. 현재 5.8% 상승한 84,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물 멀티미디어와 써니전자는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연결해 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거나 주가가 또 많이 오르거나 또 많이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특징을 가진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말에 증권가에서는 리포트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공동 집필이 된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리포트를 가장 많이 좀 나온 그 리포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은데 1분기를 보자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리포트 내용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지요. 첫 번째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4분기보다 1분기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으로 하향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의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이라는 그 의견이고요. 그리고 갤럭시 S7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전망치 변경 내역을 보고 계십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750억 원입니다. 이를 또 크게 하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고객 매출 집중도가 큰 카메라 모듈과 와이파이 모듈의 매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MLCC도 솔루션 등 하이엔드급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FC, CSP는 해외 전략 고객의 스마트폰 출하 부진 영향이 더해져서 매출이 정체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갤럭시 S7 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MLCC, 카메라 모듈, 무선 충전 및 삼성페이 모듈 등 전방에 걸친 수혜가 예상되면서 관련 부품들은 1분기 중순부터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고 삼성전기의 대당 매출은 $56 내외로 전작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6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M&A를 포함한 자동차 전장의 사업화 속도, 그리고 듀얼 카메라 모멘텀과 중화권 고객 다변화에 기반한 카메라 모듈의 성장 여부, 무선 충전과 모바일 페이 시장의 확산 속도와 수혜폭, 또 베트남 법인의 원가 구조 기여도 등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전망은 좀 하향하는데 이에 따라서 또 목표 주가도 9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하향하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향후 전략 거래선의 신제품 판매가 관건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7만 8천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2015년 4분기는 재고 조정 영향으로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내년 1분기는 다시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아울러서 내놓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부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삼성전기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수요의 계절성 그리고 재고 정리, 신제품 부품 생산 지연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따라서 전체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7.1% 감소한 5,070억 원으로 추산하며 수익성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5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실적은 신제품 부품 생산 효과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며 전략 거래선의 신제품 판매가 전작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면 전반적인 2016년 상반기 분기 실적은 연이은 개선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이에 따라서 비록 4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단기 주가는 조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과 2016년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동종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돼 있어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입니다. 2016년 1분기에 주목할 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앞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와 동일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영업이익은 712억 원으로 컨센서스 759억 원으로 하회할 전망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이 컨센서스는 상당히 다른 컨센서스에 비해서 지금 좀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는 좀 하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1분기 갤럭시 S7 준비로 인해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입니다. 삼성전기의 4분기 실적은 연말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하지만 4분기 실적 감소보다는 2016년 1분기 갤럭시 S7 준비로 인한 실적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실망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갤럭시 S7의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펀더멘탈 약화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고 2016년 1분기 온기로 반영되는 갤럭시 S7 효과로 관점을 이동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MLCC의 호실적 유지는 2016년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으로 인해 고사양 MLCC의 수요가 증가 중에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CI 사업부의 증익을 기대한다는 의견인데요. 인텔량 반도체 패키징은 2015년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흑자 기조는 2016년 연간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16년 전사 증익은 ACI 사업부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 흐름 좀 확인해 볼까요? 주가는 4일 만에 오늘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0.74% 정도 마이너스권.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일 매도에 나서는 모습은 좀 부정적이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또 반대로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면 21선과 60일선에 갇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60일선 지지 여부의 테스트 구간입니다. 이를 잘 견뎌서 잘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투자자들 많이 헷갈리는 하는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분기 실적은 워낙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가도 내년 1분기를 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S7 조기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 좀 살펴보셔야 될 그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삼성전기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선물시장의 수급 움직임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선물 시장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장중에 이 선물 사물부 지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현재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99% 상승한 244.7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가에 비해서 오르면서 현재 양봉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한번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현재 개인은 소폭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2,762계약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638계약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348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